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자세, 체형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을 일으키는 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건강하고 또 이제 각종 통증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허리 구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 구분증, 등 구분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허리 구분증이란 말은 자주 들은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요 단어는 이제 많이 흔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구분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굽는다, 굽었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등이 굽는 경우,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된다든가 이제 고개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흉추 부분이 이제 블록하게 뒤로 나가면서 이제 굽어지는 증상을 이제 구분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라운드 숄더랑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허리 구분증은 뭘까? 허리 구분증. 말 그대로 이제 허리가 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굽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몸의 전방으로 굽어지는 요추 전반증과 하나는 허리가 뒤로 굽어지는 등 구분증과 같은 방향으로 굽는 허리 구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여기가 좀 허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정상적인 허리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반증이 이렇게 좀 등이 굽으면서 이제 전반증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허리 요추 전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것이 이제 그 허리가 굽는다는 건 요것이 이제 허리가 뒤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전반증하고 반대로 허리는 뒤로 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전반증인데 이것은 이제 요추 구분증, 허리 구분증은 이제 요추가 일자를 넘어가지고 여추 후만증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을 예를 든다면은 목에서 이제 이 목이 앞으로 역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일자목인 건 고개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옆에서 보면 일자로 이렇게 좀 되는데 이것이 많이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요즘 뭐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정상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일자목은 이렇게 되고 후만은 D형목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역시형으로 C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D형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북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심하면은 이제 귀부인의 혹이라든가 이제 전만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요추 구분증인 환자는 이제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그 허리 부분에 이제 누우면은 이제 굳은 살이 많이 bek혀 있어요. 보통 정상인 사람은 허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굽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뜨기 때문에 허리 방바닥에 안 닿는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좀 그 뼈 자국이 빨갛게 이렇게 좀 뼈 자국이 이제 척추 극이 그게 이제 수직으로 된 극이 이제 뒤로 닿기 때문에 이제 거기 뼈가 좀 보이게 뼈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자 손녀들이 뭐 이제 뭐 공룡뼈와 같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추 구분증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요추가 이제 뒤로 굽으면서 후만증이 생기면서 이제 상체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등이 굽으면은 허리가 전반증이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적 등이 굽는 그런 유형인데 이건 반대로 이제 바로 이제 그냥 허리에서부터 꺾어지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추는 뒤로 가고 이제 뒤로 갈 흉추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요추 전반증이면은 등이 굽는데 이게 등이 굽어 뒤로 많이 나가게 되죠. 근데 후만증이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이것을 허리를 일자 허리가 되면서 이렇게 피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몸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상체는 이제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흉추는 일자로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흉추 부위는 일자가 되고 요추가 뒤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흉추가 일자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추는 많이 나왔는데 흉추는 일자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푹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옛날에 꼬부랑 요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많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이제 반일을 한다든가 항상 쪼그리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등이 굽어가지고 이제 등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상태를 하면서 몸 중심이 완전히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야만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또 이제 요즘도 이제 동촌에 가면 그러시겠지만,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반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허리를 펴고 밭을 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부리고 앉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허리가 굽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 후만증, 허리 구음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제 지팡을 짚고 서야만이 겨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추구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자세가 허리를 뒤로 많이 빼고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할머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할머니 아줌마들은 보면 이제 등을 허리를 그냥 등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반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렸을 때 바로 서가지고 이걸 다시 회복해주고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장시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굽어가지고 쪼그리고 앉는 것이 생활화되면서 이제 굽어가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추 구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요추 구분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요추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요추 부위에, 이 부위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붙어서 이걸 딱 잡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다든가, 이제 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허리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밀려나다 보면 허리가 뒤로 빠지게 되고 장세가 편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항상 쪼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와 같은 이제 굽은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신 허리구분증은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50대 이상 되면서 이제 쪼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책상에서 쪼그리고 많이 이렇게 그냥 등을 뒤로 빼고서 많이 앉아있다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허리 구분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이나 하복부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허리 구분증이 나타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구분증이 심해가지고,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허리 구분증이 심해가지고 온 분들을 이제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제 앞에,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흉터가 심하게 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이 이렇게 굽어지면 것이 이제 앞에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붓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수술 안 했을 때처럼 이제 이 근육과 근막 이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질서 있게 되는데, 만약 수술을 한다든가 하는 게 이게 좀 아물면서 이게 다 엉기게 되거든요. 엉기게 되면 이제 이쪽이 수술한 부위에 유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유착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꽉 그 부분을 항상 잡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폈을 때는 배가 좀 늘어나고 이제 돼야 되는 제왕절개를 배꼽 아래로 쫙 했을 경우는 이것이 늘어나려고 하는데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허리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10년, 20년 지나면은 아랫배는 꽉 이렇게 아랫배는 꽉 이렇게 오므라들고 허리가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이 좀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복부 수술을 하는 경우나 이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겨붙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근육인데 근막 등을 꽉 잡고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쪽 쉽게 말해서 이제 팔이나 어느 부분에 티대 같은 걸 한쪽을 하면 상당히 팔을 움직이는데 뻑뻑하니 잘 안 되죠. 이거 뻑뻑하게 안 되니까 이게 몸에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 자국이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유착이 생김으로써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허리 구분증을 예방할 수 있나. 일단 본인이 이제 허리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상태의 불균형된 것이 왜 불균형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구분증 있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 구분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파악되면은 이제 허리 구분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자세를 잡을 건가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구분증이 있다면은 평소 앉아있을 때 허리를 좀 약간 뒤로 빼지 마시고 쫙 펴서 이제 허리를 펴고 앉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우리궁뎅이를 만들고 생활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에도 이제, 침대를 이제 쿠션이 없는 평평한 곳에 자는 것, 아니면 돌침대라든가, 흙침대, 아니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게 해서 자면은 이제 허리 구분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허리 부분, 허리가 톡 튀어나온 부분에다 수건을 좀 약간 말아가지고 5cm 정도 두께로 해서 허리에다 딱 가볍게 대고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유착이, 수술 다 한다면서 유착이 심하다든가, 허리 근육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이제 뭐, 허리를 보강할 수 있는 매선요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착된 데는 침도요법을 해가지고, 이걸 간접 원활하게 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순화요법이나 벌침, 약침요법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좀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허리 구분,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 쉬운 허리 구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